신곡들을 들어볼 시간인데 この番組は 같이 提供でお送りします。 맞아. 걔네들 신곡 나왔는데 JYP가 미국에서 현지어 걸그룹을 냈거든요. 그래서 오디션 방송을 해서 그래서 저번에 데뷔할 때 프리 데뷔 싱글 나오고 요번에 아예 이제 데뷔 싱글이 나왔으니까 다 외국인이야. 아니, 한국에서도 하고 근데 일단 미국이 주 무대인 거지. 와, 엄청 신경 썼네. 이거 리뷰할 만 하겠는데 이거? 또 뭐지? 투어스를 봐야 되는데. 이거 뭐야, H.O.T야? 멜빵 바지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러니까 노래도 그렇고 춤도 엄청 빡세네. 투어스 하이브 레이블이에요. 플레디스 세븐틴 그 소속사에서 나온 신인인데,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 세븐틴 처음 나왔을 때 느낌 나네. 세븐틴도 완전 처음에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초반에 춤은 다 엄청 잘 추지 않으면 이런 큰 회사에서 못 나오죠. 큰 회사 나오는 애들은 춤은 다 기본적으로 엄청 잘 추고, 하이브 이 레이블에 있는 다른 팀들하고 겹치진 않네. 생각보다 하이브 레이블도 지금 점점 약간 되게 딥한 세계관 아니면은 약간 나이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젊은 애들이 나네. 근데 보이넥스도가 있어. 거기도 좀 젊은 애들 타깃이네. 근데 걔네들은 젊은 애들 타깃에서도 약간 대중적인 거고, 이 친구들은 젊은 애들 타겟에 그냥 정통적인 남자 아이돌 팬덤층을 노리는 그런 컨셉인데, 환승연애는 뭐야? 컨셉이? 왜 나오는 거야? 어떻게 섭외를 해서? 환승연애가 TVN 오리지널인가? 그러니까 거기 아예 오리지널로 만드는 건가? 그러네. 이건 물어봐야겠다. CJ에서 만드네. 그럼 물어볼 때가 있네. 도대체 어떻게 섭외한 건지 물어봐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 환승연애에서? 그래? 아니, 한 명은 어떻게 알을 수 있어서 너 예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 되면 우리가 섭외해주겠다 할 순 있지만 걔가 나오는 건 뭐냐고. 와, 위클리는 너무 이제 관심을 못 받네.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눈이 오는데 밖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돼? 노래 엄청 잘해. 뭔데? CIX 싱글 냈구나. 저 빌드업에 한 명 참여하니까. 안무를 붙이기 어려운 리듬이라서. 근데 안무를 다 붙이니까 그냥 안무 없이 음악만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레트로를 했나 보네. 여기도 디스코 느낌을 했나? A&R 디렉터들이 생각이 많구나. 나쁘지 않은데 생각이 너무 많았던 느낌이 드네. 요즘 잘 먹히는 레트로에 이런 어쿠스틱 약간 밴드 스타일 여성 솔로가 인기가 많으니까 그걸 다 합쳤는데, 이 분위기는 레트로 디스코 느낌 같이 나오면서 노래는 그냥 팝을 하고, 노래는 사실 그냥 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이 그냥 팝이야. 그냥 노래만 떼고 놓으면. 지금 몬스타엑스가 아예 소니뮤직으로 갔나? 아니면 얘만 갔나?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도 다 베이스를 잘 쳐야 돼. 작곡가들. 와이프 들어야죠. 그래도 무조건 댄스 챌린지에서 강세를 보이겠네. 신경 많이 썼네. 이제는 케이팝도 한국에서 인기 얻는 거는 큰 성적에 영향을 안 주고 결국 서양에서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전소연도 계속 지금 현재 팝에서 인기 있는 곡을 만들려고 언젠가부터 계속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레퍼런스 하다 보니까 좀 표절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아예 난 대놓고 복사만 안 한다고, 대놓고 복사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게 문제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안 하겠지. 이것도 사실 되게 그런 뭐라고 해야 돼, 기시감이 많은 노래긴 한데, 지금 딱 팝에서 엄청 많이 쓰는 진행과 리듬과 컨셉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되게 심플하고 강력하게 잘 풀었고, 거기에 이제 케이팝은 댄스를 어떻게 푸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댄스 챌린지에서 인기가 있을 만큼 요번에도 잘 뽑았네. 누드처럼. 개인적으로는 나는 지금 케이팝 걸그룹 중엔 아이들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거 있었죠. 선정성 논란. 근데 선정성 논란 난 매번 이해가 안 돼. 그럼 모든 게 논란이어야 되지 않은가? 케이팝은
안무가 다 선정성인데. 아 왜 갑자기 박완규가 돼 있냐고. 아니 박완규가 돼 있어. 왜 그러는 거야? CCM이야? 경건한데? 이 그대로 종교 지도자면 난 믿을 것 같아. 아니 이렇게 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매번 노래해 주시면 난 믿을 것 같아. 아이씨. 열받아. 이 노래는 괜찮은데? 난 그냥 마술 빨로 역까지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미세스 그린 애플이라고. 이게 우리나라에는 되게 없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게 지울팍이 약간 이런 걸 따라한 거긴 한데, 이게 유럽에 있는 이런 락 베이스의 그런 가수들, 일본은 워낙 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미국식 락이나 유럽에서도 독일식 락이나 이런 UK 락 이런 것들이 다 각자 인기가 있는데, 그중 얘네들이 갖고 와서 이거를 뭐 용어를 뭐 여러 가지로 부르지만 뭐 궁중 락이라던가, 궁중에서 막 그런 악기들 하는 거, 아니면 페스티벌 락이라고 하거든. 쉽지 않은 락. 그런. 근데 그게 예전에 페카이노 오알이라는 그 엄청난 인기 있는 밴드가 있어. 아직도 인기 있고. 근데 이게 최근에 미세스 그린 애플이라는 이 밴드는 한번 얘네들이 활동 중지를 하고 다시 재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계속 이런 페스티벌계 음악을 하는데 이게 엄청 잘 되고 있거든. 그게 4위인데 캐세라세라. 난 이 노래 안 들어봐서 일단 7위. 이 신곡부터 듣고 4위도. 이거는 잠잠한데? 이 노래는 영화 OST네. 사일런트 러브라는 영화 주제가네. 슬슬 페스티벌 하려고 키를 못 참는데 이런 분위기야. 이런 거 근데 들으면 공연에서는 진짜 재밌을 만한 장르야. 벌써 그냥 들어도 웅장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진짜 공연 진짜 잘 돼. 이것도 잘 나왔는데 노래. 이게 원래 스타일은 이런 거. 이게 이제 작년에 제일 인기 있었던 노래거든. 얘네 정통 딱 그냥 지금 페스티벌 락의 분위기. 공연 가면은 작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밴드가 강한 게 이거야. 일본은 공연 시장이 크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점차 이렇게 갈 것 같아. 근데 이 계열이 많아 일본에. 지금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팀인 거고. 녹황센사이도 들어볼까? 녹황센사이도 이과야. 이게 애니메이션 OST거든. 그래서 애니송처럼 했네.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애니메이션이 중요한 게, 녹황센사이도 일본에서 10년 넘게 활동했고 꽤 인기가 있는데 한국에선 반응 전혀 없다가 애니메이션 OST 하니까 지금 유명해졌어, 한국에서. 원래 이런 스타일이거든. 바운디 신곡 나왔는데 들어볼게. 얘도 내년에, 올해죠? 올해 이제 내한 올 텐데, 여름이나 가을에. 이건 또 도라에몽 OST인가 보네, 영화. 얘네는 뭐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한 20-30개 되니까 그거 OST만 돌아다녀도 1년 인기 가수 다 뽑아. 얘도 어리거든. 20살 초반인데 그런 힙한 트렌디한 대표 가수. 램프 오브 치킨 거기 밴드거든. 엄청 오래된. 이것도 역시 아니 뭐 애니메이션을 피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밴드는 엄청 레전드 밴드야.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일본 밴드 역사에. 그러니까 이런 특유의 애니메이션,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OST 하는 분위기를 이 팀이 만든 거야. 사람들이 항상 요아소비랑 헷갈리는 팀. 이름도 비슷하니까. 이거 한번 볼래? 넘버 아이라는 신인 팀의 데뷔곡이거든. 곧. 근데 얘네가 일본의 자니즈라는 그 남자 아이돌 소속사의 인기 팀이었어. 킹 앤드 프린스라는. 거기 5명이었는데 그중 3명이 너무 경쟁이 안 된다. 속된 말로 K-팝 애들이 우리보다 갑자기 잘 나가는데, 자기네들이 항상 잘 나가다가 역전해서 잘 나가는데 얘네들은 뭐 제약이 없이 아무거나 하는데 이 자니즈는 못하는 게 많아. SNS도 못 열고 심지어 스트리밍 사이트에 자니즈는 곡을 등록을 안 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분리해서 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인기 있는 애명이 3명이 나왔어. 팀을 나와서 이제 새로 나온 거거든 요번에. 이런 노래요. 어떻게 일본 음악에 대해서는 전혀
데이터가 없는 우리 이사님은 어떤 심경입니까? 이것이 일본의 아이돌이다. 다시는 일본 아이돌을. 백넘버 신곡 나왔네. 내가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백. 아, 이 인간은 노래를 맨날 이렇게 어떻게 만들지? 사실 이런 스타일의 락발라드를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락발라드라는 스타일이 사실 이게 전형적인 스타일인데, 이게